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4년 4월 13일 CAT 1급입니다. 1급. 요번에는 이제 1교시 문제를 풀 거고요. 그 첫 번째 이제 모델링 수정하고 이제 최적 산출하는 것까지 이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와 있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 문제 보시면 아마 이제 일부 강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작년인가?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겠네요. 재작년에 악몽이 떠오르시죠? 이제 CAT 2급이 난이도를 상향을 하면서 샘플 문제라는 걸 공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있었던 형상을 응용을 한 것 같네요. 예, 그때 있었던 형상인데, 이게 제가 다른 강사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이 문제가 어딘가 치수가 누락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누락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치수가 누락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투상이 아니라 백겨 그리는데 집중하시는 강사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투상이 안 되시는 강사님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투상이 안 되시는, 실제로도 누락된 게 없었죠. 근데 어차피 지금 이건 CAT 1급이니까, 이제 뭐, 그냥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상관없고, 왜냐면 어차피 다 맞춰져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걸 쓴 것 같아요. 이게, 요런 형태가 그때 한번 나오고 못 나왔어요. 왜냐면 그때 그 샘플 문제 공개하고 나서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높아져가지고 대부분 이제 강사님들이 불만을 가졌고, 그거를 이제 KPC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불만을. 그래서 갑자기 요거 샘플 문제 하고 나서 갑자기 난이도가 확 낮아졌죠. 낮아지면서 아예 타원까지도 출제를 안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었습니다. 예. 요새 이제 타원은 다시 부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부활 안 하고 있는 게 여기 나오는 요 잘린 모서리. 이거는 아직까지도 부활을 안 하고 있네요. 잘린 모서리는 어려운 게 아닌데, 잘린 모서리가 위험한 게 이제 하나가 틀리면은 3면도가 다 틀려요. 한쪽에서 틀리면 3면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기본 3개가 틀려요. 최소 3개가 틀리고, 많이 틀리면 4개, 5개까지 틀리거든요. 그래서 잘린 모서리 하나 때문에 이제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팍팍 터져 나오니까 이제, 피하는 것 같은데, 그건 피할 게 아닌데, 그거를 해서 그거 잘린 모서리 못 그린다 그러면 걔네들은 떨어져야 되지 않나? 예,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사설은 이만하고, 어쨌든 지금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 문제의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관계없어요. 어차피 기본 형상이 제시가 되어 있고, 저기서 치수가 안 맞는 부분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CAT 1급에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뭐 어렵게 구성되어 있냐, 투상적으로 얼마나 어렵냐, 그런 건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볼 거고요. 일단은 지금 템플릿, 요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상한 안내 문구 적혀 있는 거, 그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투티도면 만들 때 쓸 수 있는 타이틀 블록 자체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KPC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에서는. 그거는 이제 유념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요거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반드시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셔야 됩니다. 저게 남아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저것도 하나의 감점사항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를 확인해야겠죠. 일단은 평면도 치수를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DLI 해가지고, 자, 여기서 요 끝점 찾고, 여기 끝점 찾고, 이렇게 빼보면 103 맞다. 나머지 확인해야 될 건 각도네요. 그래서 DAN. 그래서 이제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찍으면 64도. 평면도에서는 틀린 게 전혀 없다. 예, 그쵸. 평면도는 쉽게 끝났네요. 그 다음에는 정면도로 가야겠네요. 자, 정면도로 여기 뷰큐브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려주고요. 자, 지금 상태가 XZ 평면이에요.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하면 치수 기입이 안 되겠죠. 치수 기입은 항상 XY 평면이 되는 거니까. 자, UCS를 먼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UCS. 자,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XY 평면을 만들 거니까 그냥 뷰.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XY 평면으로 만들어줘. 엔터. 쳐주면 이렇게 XY 평면으로 바뀝니다. 바뀌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이거는 대놓고, 여기 수정해줘라고 치수를 재지 않았는데도 나와 있죠. 지금 딱 봐도, 요 깊이. 이 깊이가 어마무시하게 깊구나. 여기는 31. 상당히, 작은데. 그쵸? 요 끄트머리, 여기 나오는 요 삼각형 자체가, 그쵸? 요 삼각형 자체가, 여기는 이렇게 큰데, 야, 여기는 이렇게네. 어쨌든 이 각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깊이는 안 맞는다는 게 확 느껴져요. 그렇죠? 나머지 치수만 우선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DLI. 자, 이 끝단의 길이가 맞나? 106 맞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폭 맞나? 145 맞고요. 그 다음에 높이. 여기까지 높이가 맞나? 66 맞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도 한번 봐야겠네요. 근데 요 길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게 DAL 해가지고 여기서 PER 퍼펜디큘라로 직교로 이렇게 딱 되면 나오겠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대각거리를 측정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게 약간 이상하게 나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플랫샷으로 이제 따던가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샷 플랫샷으로 한번 전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작성해서 대충 아무데나 내려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하나, 둘, 셋, 세 번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DAL 해가지고 자 여기서 퍼펜디큘라 PER 여기까지 재보면 27 정확하게 나옵니다. 얘가 아까 이제 무한소수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무한소수가 나오지 않고 이제 정확하게 수직으로 찍히면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의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요거 됐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 64mm 그렇죠? 그럼 이제 DAL 해가지고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찍어보자. 64mm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mm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자. 50mm네요. 요거는 수정해줘야겠네요. 선생님 여기는 왜 괜찮나요? 근데 여기는 직선부가 있어요. 선이 직선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대각으로 찍히지 않고 정확하게 찍힙니다. 왜냐하면 요 파진 부분이 요 파진 부분이 직선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까는 이제 지금 요 선 아니면 요 선이 잡히고 경사는 요 선 아니면 요 선이 잡히는데 쟤네들이 같은 평면상에 놓여 있는 선이 아니어가지고 대각으로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 나오는 건데 저 선들은 명확하게 같은 위상 그러니까 같은 깊이에 있는 평면이 존재를 해요. 그런 애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DAL을 해도. 자,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일단 요건 틀린 거니까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DAN. 각도 측정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그쵸? 63도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71도 맞고. 다 맞네요. 다 맞고. 안 맞는 건 딱 요거 하나네요. 30. 자, 그러면 요거 수정해야 되니까 31이면, 19mm. 19mm가 짧아져야 돼요. 깊이가 덜 파야 되는 거죠. 요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일단 요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무브로 처리해 줘도 되고, 이제 옵셋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무브를 선택하면 약간 어떻게,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미련한 거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멍청한 거고. 왜냐면 이제 19mm를 이동할 수 있는 저 가이드 라인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무브로 해주게 되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면 UCS를 변경을 해주던가. 그런데 뭐 굳이 그런 번거로운 작업 없이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냐? 면에 옵셋. 그렇죠. 면을 옵셋 시키면 돼요. 그래서 면이 이렇게 깊이가 얕아진다면 지금 있는 깊이에서 돌출되는 거죠. 면이 돌출되는 거니까 옵셋이고 값은 뭘로? 플러스로. 그렇죠. 파야 되면 마이너스 옵셋 같은 경우는 내가 더 튀어나오게 하려면 플러스 값을 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면이 이제 이렇게 돌리면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이면이죠. 이면. 요 면이다. 요면이다. 이면이라는 걸 확인했고, 자, 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선택하기 불편하니까 저 면이 완전히 바깥으로 드러나게 이쪽까지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리드 에디트, 그쵸? 그 다음에 F 면에 옵셋 5, 그 다음에 어느 면 여기서 이면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19mm 해주면 이렇게, 그쵸? 면이 돌출되죠. 네, 돌출돼서 채워준다. 자, 공간을 채워줬으니까 그 다음에 아직 명령이 끝난 상태가 아닌데 ESC 눌러가지고 명령을 끝내고 나면 아마 치수도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돌아오면서 몇 미리? 31mm로 정상적으로 수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수정 다 됐으니까 얘는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정면도 클리어. 자, 정면도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보이긴 보이거든요. 요게 요 부분. 이거 정상적으로 수정을 하고 나니까 요 부분이 얘가 여기 더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얘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치수들은 다 클리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치수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 치수가 문제가 있던데 여기서 이미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냐, 수치적으로 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뭐냐. 근데 그건 일단 요 끝점의 위치들. 이 위치가 달라지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요 끝점인데 이쪽 끝점은 내가 이 문제에서 치수로 주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아마 이 치수가 잘못됐거나, 그렇죠? 이 치수가 잘못됐거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각도. 요 각도. 만약에 이 값이 맞다고 한다면, 이 값은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 아마 이 각도 값이 잘못돼 있을 거다. 네, 그거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 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수 요소가 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면은 바로 판단이 되셔야 돼요. 그래 이제 형상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수 요소가 누군가. 그러면은 이미 짐작이 간단 말이에요. 얘 아니면 얘 둘 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겠구나. 그렇죠? 이런 것 정도까지는 파악이 돼야 돼. 이게 도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줄 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파악된다라는 게. 만약에 이런 게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은 도면을 제대로 정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제 우측면도로 돌아갈 겁니다. 우측면도로 자 이렇게 돌고 롤로 이렇게 똑같은 방향을 돌려줄게요. 자, 이 상태로 이제 UCS를 맞춰줘야죠. UCS 엔터 V 엔터. 자 XY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값들을 봅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값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은데 대신 이 값이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얘가 같이 같이 만약에 이 값이 유지되고 있다면 같이 변할 테니까. 왜냐면 여기서 25를 띄고 27이 온 거니까. 얘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면, DLI. 자. 여기서 여기 값이 얼마냐? 25. 맞다. 그러면 얘 값이 잘못돼야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또 DLI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값이 맞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얘 각도 틀어졌네. 이러면 여기서 답이 딱 나는 거죠. 각도 분명히 내 각도 잴 거지만, 저 각도 값 분명히 다르게 나올 거야. 이게 이제 여기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자, DAN.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착. 그쵸. 네, 5도가 차이 나네요. 51도. 56도.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면은 이면이죠. 이 경사를 이루고 있는 면이 51도니까 56도가 되려면 이렇게. 그쵸.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몇 도? 5도가 더 돌아가야 된다. 그럼 기준은 어디냐? 맞춰져 있는 치수가 어디가 맞춰졌어요? 여기가 맞춰졌죠. 그러니까 여길 축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자 이 사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누구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다. 이면이다. 그렇죠? 이면이다. 근데 이제 이면만이 아니죠. 왜냐면 이면하고 같은 면을 타고 있는 애가 있어요. 얘. 여기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실수는 뭐예요? 이면만 돌린다. 근데 이제 그럴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눈치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3D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면도 같은 면을 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은 어디냐? 여기다. 왜? 여기가 27이었으니까. 이 치수가 27이었죠. 제일 높은 점. 여기가 27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축으로 이면과 이면을 같이 돌려야 되는 거야. 여기를 축으로. 축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저 면의 법선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축의 방향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그럼 이제 첫 번째를 이제 축을 지정할 때 첫 번째를 여기를 찍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디를 찍을 거냐? 물론 어딜 찍든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부호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부호를 안 붙이고 편하게 하려면 아까 이제 이렇게 이 방향으로 5도. 이게 이 방향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반시계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우측면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축을 적용을 해주면 좋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디를 여기를 두 번째, 여기를 두 번째, 어디를 두 번째로 하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여기를 두 번째로 찍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찍은 곳에서 첫 번째 찍은 곳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측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죠. 이렇게 해주면 부호 붙이지 않고 어떻게 그냥 5도만 입력을 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solid edit F R 회전이죠. 그 다음에 이면과 이면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잡고 여기서 직교 F8 눌러서 딱딱 직교 킨 다음에 자, 이쪽 방향으로 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쪽 방향으로 해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O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명령 안 끝났으니까 ESC 들어서 명령을 딱 끝내면 각도값이 이상하게 바뀌죠. 각도값 같은 경우는 저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이럴 때는 뭐 당황하지 말고, 자, 얘를 델리트 지우고 DAN 다시 각도를 측정하시면 되겠죠. 56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수정이 됐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여기 정면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확인을 하면, 그렇죠. 저기 각도를 바꿔주니까 여기 문제랑 똑같이 이 선보다 더 오른쪽으로 여기가 딱 이렇게 오더라. 그렇죠.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우측으로 돌려줄게요. 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세 치수는 확인이 끝났으면 남은 건 이제 요 치수죠. 일단은 이제 요 중앙까지, 끝에서 중앙까지가 30 얼마예요? 이게 제가 잘못 보셨으니까 38이네요. 38 DLI. 자, 38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점. 그래서 제가 CAT 1급 할 때는 중간점을 켜놓고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이래야지 편해요.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점에서 탕 찍어가지고 이렇게 쭉 빼주면 38 맞네.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 건 치수죠. DLI 16mm. 여기서 여기까지 16.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확인해야 될 거 요 두 선 사이의 각도죠. DAN. 여기서 두 선 사이의 각도 24도다. 예. 네, 24도. 4도 차이가 나네요. 4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대칭이냐? 대칭이 아니기는 힘들겠죠. 한쪽만 돌렸다고 보기엔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나는 그거 꼭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라인, 여기 중간점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고, DAN. 얘랑 얘를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12도. 그렇죠. 이렇게 되면 대칭으로 돼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양쪽을 2도 2도씩, 그렇죠? 안쪽으로 오므려져야 된다. 일단은 이제 기준을 생각을 하면, 이건 다 지울게요. 기준을 생각을 하면, 요 치수가 맞았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2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를 축으로 이렇게 2도. 그렇죠? 자, 여기를 축으로 이렇게 2도. 자, 면 회전을 통해서 이걸 처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로테이트로 2번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서로 방향이 다르죠. 회전 방향이 다르니까 2번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쓰는 게 뭐다? 면 테이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면 테이퍼. 이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잘못 가르치시는 강사님들이 어떻게 면 테이퍼를 자꾸 뭘로? 면 회전할 때 쓰더라. 제가 계속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응용해도 돼요. 본인이 명확하게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 면 테이퍼라는 거의 특성을 인지를 하고, 그렇지만 이 면 테이퍼의 원래 기능은 이런 거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내가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작업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제 이전에 강사님들이 그냥 무조건 면 회전하는데 면 테이퍼를 써버리니까 학생들이 면 테이퍼에 대한 오해가 생겨가지고 면 테이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까지도 면 테이퍼로 처리를 해버리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과거에 이제 CAT 1급 시험에서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안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2021년 그 난이도 상향 공지가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출제되는 문제에서부터는 약간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난이도 상향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CAT 1급에서 갑자기 안 나오던 형태들이 나오죠. 즉, 면 회전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되게 많이 혼란이 있었죠. 되게 많이 시험도 떨어졌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강사님들이 이전에는 면 회전이라는 걸 잘 안 썼는데 점점 면 회전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걸 이제 수업을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격시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게, 학생들이 떨어지는 거에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응시생들이 자꾸 막 확률이 떨어지는 거에 두려워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게 문제에서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걸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강사들이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강사들이 가르친 거에 맞춰서 애들이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줘 버리면 시험 문제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가 다른 강사님들 수업을 많이 봐도 면 회전이라는 것들을 많이 수업을 하더라. 왜냐면 그거 아니면 처리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요거를 이제 면 테이퍼를, 요런 것도 면 테이퍼 쓰면 되는데 면 테이퍼를 안 하고 일일이 한 면씩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어쨌든 이제 면 테이퍼로 할 겁니다. 면 테이퍼로 하면 한 방에 요 두 개를 다
돌려줄 수 있는 거죠. 대신 이제 기준은 어디가 돼야 되느냐? 치수가 맞는 게 어디예요? 요 위치, 요 점이니까 결국은 저 점들이 놓여 있는 요 수평 평면, 이 평면 상에 있는 점들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면 상에 있는 점을 뭐 여기를 잡든 아니면 요 허공에 있는 여기를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같은 평면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잡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 평면에 있는 점을 한 점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찍는데 여기서 두 번째 점을 찍을 거냐 여기서 두 번째 점을 찍을 거냐 수직하게 이렇게 수직하게 와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 차이가 있죠. 왜냐면 요 방향에 따라서도 뭐가 달라진다? 부호가 달라진다. 내가 이제 이쪽 지금 기울이고자 하는 형상이 있는 쪽으로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이쪽으로 두 번째를 찍었다. 그렇죠? 두 번째 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값을 플러스를 넣었다라고 플러스 값으로 입력을 했다. 각도 값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 방향의 형상이 깎여 나갑니다. 플러스를 하면 깎여 나가요. 깎여 나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상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야겠죠. 2도가 마이너스 2도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요 위로 했다. 위로 하면은 이쪽이 깎입니다. 이쪽이 깎이면 요 반대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은 형상이 돌출돼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값을 넣으면 내가 그냥 2도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돌출한다. 반대쪽은. 왜냐하면 이쪽이 깎이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부호를 안 붙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요 점에서 요 점을 잡아주는 게 좋다. 만약에 부호를 안 붙이겠다 그러면 난 그냥 부호 붙여서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쪽으로 하면 된다. 요런 개념들은 명확히 알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솔리드 에디트 하고 면 F 그 다음에 테이퍼 T. 자, 그리고 이제 면은 두 개를 선택을 해야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 안쪽에 있는 이 면,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 이 면, 요 두 면. 자, 그리고 엔터. 자, 점은 이제 여기 있는 점들 중에 요 두 점을 포함하는 평면상에 있는 아무 점이나 잡아도 되는데, 어차피 요 선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오스냅으로 잡아줄 수 있는 점이 요 점, 요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선상에 있는 점들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주면 되겠죠. 저는 이제 요쪽 끝점을 잡을게요. 끝점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쪽으로 내리면 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형상이 돌출돼야 되니까. 자,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하면 그냥 플러스 값으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클릭을 하고 2도 그냥 플러스로. 자, 그리고 엔터 해주면 안쪽이 반대쪽은 오므라들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반대쪽 형상은 돌출한다. 저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면 테이퍼의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ESC 명령 종료하고 다시 여기 이쪽으로 딱 돌려서 보죠. 제가 각도 값을 지웠었나요? 예, 설명하면서 지웠나 본데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면 DAN 땅 20. 자, 이렇게 정확하게 20도가 나온다. 그러면 치수에 대한 확인이 다 끝났네요. 전체 치수가 전부 다 수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 UCS를 원래대로 돌리고 UCS 엔터 원래대로 돌리고 평면도 한번 찍었다가 여기서 기본 등각으로 이렇게 돌려줄게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뭘 확인하면 되느냐? 최저값을 확인하면 되겠죠. 최저값은 이제 볼륨으로 확인을 하면 되고 그 전에 먼저 정답을 띄워야겠네요. 자, 이렇게 정답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 해주면 되겠죠. VOLUME 볼륨 해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최저값 726 맞고 396 맞고 점 3453 정확하게 일치하게 최적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ESC.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4년 4월 13일 CAT 1급 1교시 첫 번째 문제 풀이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얘를 가지고 2D로 변화를 해서 도면을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